미안. 네 비행기 티켓은 못 끊었지 뭐야? 이모 한미정의 목소리가 차창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죠. 10살 이다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 화장실만 다녀오라고 했는데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다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넌 여기서 구걸하면서 살아. 한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다연의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이모, 잠깐만요. 이다연이 차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미국 가서 잘 살게. 한미정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헤어지는 것처럼 가벼운 손짓이었어요. 뒷좌석에서 예린이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예린의 얼굴엔 미안함기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차가 고속도로 입구로 사라져 갔어요. 이다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자신을 두고 간다는 걸요. 사실 이다연이 이곳에 오게 된 건 그날 아침의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예린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잠이 깼죠. 다연아, 일어나. 오늘 엄마 아빠 묘소 가자. 한미정이 말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이다연은 잠이 확 깼어요. 이다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예린이가 작아져서 물려준 분홍색 티셔츠와 청바지였어요. 조금 커서 소매를 걷어 올려야 했죠. 작은 가방에 물과 과자 몇 개를 챙겼습니다. 차 안에서 이다연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드디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엄마 아빠는 어떤 곳에 계세요? 응, 아주 좋은 곳에 계시지. 한미정의 대답에 이다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묘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이 시끄러운 휴게소가 있었죠. 트럭들이 지나가며 내는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 모든 게 이다연에겐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이다연이 화장실 앞 파란색 플라스틱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다연에겐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2년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빠가 핸들을 잡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조수석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웃고 있었죠. 다연아, 놀이공원 도착하면 뭐부터 탈 거야? 회전목마요. 이다연은 뒷자리에서 그림책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끝났어요. 신호를 무시한 큰 화물 트럭이 옆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빠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늦었죠.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어요. 이다연은 안전벨트 덕분에 큰 부상은 없었지만 앞자리에 엄마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연아,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8살 이다연에겐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뭐죠? 언제 돌아오세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이다연은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다연이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됐어. 한미정이 예린에게 말했어요. 예린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다연을 바라봤죠. 그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이모 집에서의 인연은 끝없는 비교의 연속이었어요. 예린아, 새 원피스 어때? 예쁘지? 다연아, 예린이 작아진 옷 있으니까 네가 입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린이는 항상 새 것을, 이다연은 늘 남은 것을 받았어요. 예린이는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녔습니다.
이다연은 학교 끝나면 집에서 혼자 숙제를 했어요. 다연이는 공부만 열심히 해. 우리가 키워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한미정의 말에 이다연은 항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젯밤 이다연은 우연히 이모 부부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다연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미국 가는데 데려갈 수는 없잖아. 걱정 마. 내가 좋은 방법 생각해뒀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이모는 처음부터 자신을 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눈가가 촉촉해져 왔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눈물이 점점 많아졌죠.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휴게소엔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사주는 장면. 이다연은 그 모든 게 부러웠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해갔죠. 가로등 하나하나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다연은 처음으로 진짜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다연은 가방을 열어봤어요. 물 한 병, 과자 2봉지, 작은 인형 하나. 엄마가 사줬던 토끼 인형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떡하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다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그 순간 어디선가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라면 끓이는 냄새 같았습니다. 따뜻한 라면 냄새가 나는 곳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태수였어요. 흰 앞치마를 두른 그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마침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이다연을 발견했어요. 작은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졌죠. 분식집 안에서는 박선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그녀는 늘 깔끔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지만 지친 기색 없이 밝은 표정이었죠.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어야 할까요? 하지만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이다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왜 혼자 여기 있니? 김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이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는 이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박선희가 분식집에서 나왔어요. 여보, 뭔 일이야? 남편이 아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이다연을 보는 순간 박선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박선희는 이다연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느꼈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여자의 직감이었습니다.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박선희가 이다연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두고 갔어요. 이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묘소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화장실만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가 떠났어요. 김태수와 박선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이니? 정말 너를 두고 갔다고? 박선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이모가 미국에 간다고 했어요. 제 비행기 티켓은 못 끊었다고. 이다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살았는데 박선희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2년 전 그때가 바로 지은이가 떠난 때였어요. 우연일까요? 박선희는 이다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은이와 나이도 비슷했어요. 김태수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일단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김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다연이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자. 내일 경찰서에 가고. 박선희가 답했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실 이 부부에겐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10년 전 그들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예쁜 딸이요. 하지만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지은이를 데려갔어요. 지은이의 방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홍색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 박선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방을 청소했어요. 언젠가 지은이가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김태수와 박선희는 서로의 눈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래? 박선희가 이다연에게 말했어요. 이다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마다. 혼자 여기서 밤 보낼 순 없잖니. 김태수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밤새 여기서 혼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태수가 분식집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박선희는 이다연의 가방을 들어주며 천천히 걸었어요. 휴게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이다연은 두 사람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휴게소에서 5분 정도 걸은 곳에 작은 주택이 있었어요. 김태수와 박선희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박선희가 열쇠를 꺼냈어요. 우리 집은 작지만 깨끗해. 걱정 마. 박선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했거든요. 박선희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등이 켜지면서 작은 마당이 보였어요. 화분에 심어진 꽃들이 예뻤습니다. 이다연은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태수와 박선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우리에게 온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은이가 보낸 걸까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선희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슬리퍼 신어. 따뜻할 거야. 작은 배려였지만 이다연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발가락 끝까지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다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집안은 아늑했어요. 현관에서부터 생활의 냄새가 났죠. 어딘가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거실엔 낡았지만 깔끔한 소파가 있었어요. TV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그 사진들을 보다가 한 장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이는 이다연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밝게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이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선희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김태수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딸, 지은이야.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단다. 박선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죄송해요. 괜찮아. 지은이도 너처럼 예쁜 아이였거든. 박선희가 이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밤은 지은이 방에서 자렴. 박선희가 복도 끝 방을 가리켰어요. 이다연은 괜찮냐고 물으려다가 참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방문이 열리자 이다연은 깜짝 놀랐어요.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분홍색 침대, 책상, 인형들. 마치 주인이 금방 돌아올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곰돌이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도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숨을 죽이고 방을 둘러봤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던 방이야. 가끔 청소하러 들어와. 박선희가 말했어요. 이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에서 자도 정말 괜찮을까요? 이다연이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부드러운 이불 냄새가 났습니다. 세제 냄새와 함께 따뜻한 햇살 냄새도 났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배고프지? 저녁 준비할게. 박선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치, 계란, 햇반.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김태수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내가 할게. 아니야, 여보는 하루 종일 일했잖아. 괜찮아. 내가 더 빨라. 부부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 넣었죠. 30년 요리 경력의 솜씨였어요.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박선희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밥을 넣고 볶다가 계란도 넣었죠. 지글지글 소리가 맛있게 들렸어요. 박선희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그리고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어요. 이다연을 부르러 갔죠. 다연아, 밥 먹자. 이다연이 식탁에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을까요? 이다연이 조심스럽게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았어요. 딱 좋은 맛이었죠. 맛있니? 박선희가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다연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구나. 김태수가 된장찌개를 더 떠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다연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넘쳐났거든요. 그만해도 돼. 배 터지게 먹는 게 더 고마운 일이야.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다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마음의 상처가 터져나왔어요. 박선희가 이다연 옆에 앉았어요.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김태수는 조용히 이다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런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이다연은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선희가 수건과 잠옷을 준비해줬습니다. 씻고 자렴. 내일 이야기하자. 네, 감사합니다. 이다연이 다시 인사했어요. 이다연이 씻는 동안 부부는 거실에서 대화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김태수가 물었어요. 마음이 아파.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박선희가 답했습니다. 지은이 생각이 나네. 김태수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지은이도 저 나이 때 참 예뻤는데. 박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지은이를 보내준 건 이 아이를 받기 위해서였을까? 박선희가 말했어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다연은 지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을까요? 내일이 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걸까요? 옆에 있던 곰돌이 인형을 안았어요. 포근했습니다. 지은이도 이 인형을 안고 잤을까요? 이다연은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에 잠들어갔어요.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야지. 응, 그래야지. 그런데 그 이모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글쎄, 벌써 미국에 갔다면 어려울 텐데. 박선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을까?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 알아. 하지만 지은이가 보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지은이 방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다연은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죠.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이다연이 눈을 떴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곰돌이 인형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따뜻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 거였어요. 부엌에서는 박선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죠.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아침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이다연이 부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걸 본 박선희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밤사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죠. 아직 이 집에서의 생활이 낯설었습니다. 세수하고 와. 칫솔도 새로 준비해뒀어. 박선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새 칫솔로 양치질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제보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거실에서는 김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버려진 아동 관련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다연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야 해. 김태수가 이다연에게 말했어요. 이다연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죠. 또 어딘가로 보내지는 건 아닐까요?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갈 거야. 박선희가 이다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다연은 김태수와 박선희 사이를 걸으며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서서히 생겼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가 이다연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이모 가족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니? 한미정이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몰라요. 미국에 간다고만 했어요. 이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한미정, 서진우, 서예린.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서 미국 LA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네요. 김태수와 박선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동보호시설에 임시로 보내야 합니다. 형사의 말에 이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또 다른 낯선 곳, 또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형사님.
박선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의 임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박선희의 질문에 김태수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다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해요. 형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태수와 박선희는 임시보호자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신상정보, 재정상황, 주거환경,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정말 많은 서류였습니다. 이다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박선희가 이다연에게 말했어요. 다연아,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니? 정말로? 이다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저를 키워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연이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어. 김태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다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며칠 후 중년의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왔어요. 이다연의 생활 환경과 부부의 양육 능력을 점검하러 온 거였죠. 개별방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네요. 분식집 운영도 오래 하셨고요. 복지사가 곳곳을 살펴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부모님 사망신고서, 친족관계 증명서, 이모가족의 출국 기록, 모든 서류가 확인됐습니다. 복지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다연을 돌봐줄 법적 보호자가 정말로 없어진 상황이었죠. 일주일 동안 모든 가족이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이다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고 박선희는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라고 답해줬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어요. 김태수가 전화를 받고 활짝 웃었습니다. 임시보호자 신청이 승인됐어. 박선희와 이다연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박선희가 근처 초등학교 교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전학생 접수 가능한가요? 3학년 여학생이에요. 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박선희와 이다연은 함께 대형마트와 문구점을 돌았어요. 필요한 건 뭐든 말해봐. 새 가방도 사자. 이다연은 조심스럽게 예쁜 핑크색 책가방을 골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산 새 물건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다연은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김태수와 박선희를 뭐라고 부를까요? 계속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족 같아졌어요. 하지만 갑자기 다른 호칭을 사용하기엔 아직 어색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이다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도 가게 일을 도와드릴래요. 아직 어린데 괜찮겠어? 네.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다연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간단한 일부터 배웠어요. 테이블 닦기, 물컵 정리하기, 휴지통 비우기. 작은 손으로 열심히 움직였죠.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인사도 했어요. 일하면서 이다연은 김태수의 요리 솜씨를 눈여겨봤어요. 라면 물 맞추는 법, 김밥 예쁘게 자르는 법, 떡볶이 간 맞추는 법. 30년 경력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 같았습니다. 와, 정말 빨라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김태수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이다연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학교 다녀와서 숙제하기, 주말엔 분식집 일 돕기, 저녁엔 함께 TV 보기.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점점 편안해져 갔어요. 밤에 잠들기 전 이다연이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며 거실에 있는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다연이도 잘 자.
박선희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다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이다연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예전에 수척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하게 자란 얼굴이었죠. 머리도 어깨까지 자랐고 눈빛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다연이 지은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박선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이다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3년 전에 조심스러웠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딸 일찍 일어났네. 박선희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다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시험 있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식탁에 놓인 시험 성적표가 눈에 띄었어요. 수학 98점, 국어 95점, 과학 100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딸. 김태수가 부엌에서 나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분식집에서 새 메뉴 실험한다고 했잖아요. 이다연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언제부터인가 김태수는 아빠가 되었고 박선희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치즈 떡볶이 말이지? 나도 도와줄게. 이다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3년 동안 김태수의 요리를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오늘은 학교 나가. 주말에 함께 해보자.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다연이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어요. 가방에는 도시락이 들어있었죠. 박선희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과 계란말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교실에서 이다연은 인기 많은 학생이었어요. 성격도 밝아지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다연아, 오늘 점심 뭐 싸왔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김밥 싸줬어.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수업 시간, 이다연은 앞자리에서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집중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쓰자 이다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업이 끝나자 이다연은 곧바로 휴게소로 향했어요. 이제는 숙제보다 분식집 일이 더 재밌었거든요. 3년 동안의 경험으로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다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이제는 주문받기, 서빙하기, 계산하기까지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어머, 이 아이 진짜 예쁘네요. 딸이에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네, 저희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이다연은 김태수 옆에서 새 메뉴를 배웠어요. 치즈 떡볶이를 만드는 법이었죠. 치즈를 언제 넣어야 해요? 떡이 다 익고 나서 마지막에 넣는 거야. 그래야 치즈가 타지 않아. 김태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다연이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물에 양 맞추기, 고춧가루 넣기, 설탕으로 단맛 조절하기. 3년 동안 지켜본 덕분에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맛봐봐. 김태수가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줬어요. 와,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이다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다연아, 이거 너 월급이야. 월급이요? 이다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이제 진짜 직원이니까.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다음 날 이다연은 받은 용돈으로 선물을 샀어요. 김태수에게는 새 앞치마를, 박선희에게는 예쁜 머리끈을 골랐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처음 사는 선물이었어요. 다연아, 고마워. 정말 예쁘다. 박선희가 머리끈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김태수도 감동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세 가족은 사진관에 갔어요. 정식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이다연은 예쁜 원피스를 입었고 김태수와 박선희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박선희가 물었어요. 다연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빠처럼 요리하는 일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게 경영하는 일도요. 이다연이 생각해보며 답했어요. 그래. 그럼 상업고등학교도 알아볼까? 김태수가 말했어요. 아니면 일반고 가서 경영학을 배워도 좋고. 박선희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돼요? 이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인걸. 김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박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다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이제 이다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녀왔습니다. 외치며 집에 들어왔어요. 주말마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손님들도 이다연을 예뻐했고 단골들은 이다연이 만든 음식을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다연의 요리 실력도 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라면이나 김밥 정도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 솜씨가 정말 좋아졌네. 김태수가 이다연이 만든 김밥을 먹으며 칭찬했어요. 이다연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분식집이 더 인기가 좋아졌어요. 밝은 성격의 이다연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서비스하니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거죠. 이모, 여기 딸 정말 예쁘고 착해요.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일하면서도 이다연은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숙제를 끝내고 예습과 복습도 했죠. 박선희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오늘 수학 시험 어땠어? 100점 받았어요. 이다연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다연은 인기가 많았어요. 밝고 착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이 많았죠. 가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했어요. 다연이 엄마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박선희에게 인사했어요. 어느 날 밤 이다연이 잠들기 전에 박선희와 대화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다연이가 와서 정말 행복해. 박선희가 이다연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지은이 언니도 저를 좋아했을까요? 이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좋아했을 거야. 너처럼 착한 동생이 생겼으니까. 박선희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다연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키도 자라고 마음도 자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 말이죠. 어느 월요일 아침 휴게소 관리사무소에서 온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김태수가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보, 뭔 일이야? 박선희가 김태수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어요. 임대료를 2배로 올린대.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내에 결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2배요? 그럼 우리 매출로는? 박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녀왔습니다.
이다연이 밝게 외치며 들어왔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아빠와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이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수와 박선희는 이다연을 식탁에 앉혔어요. 이제 13살이 된 이다연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연아, 분식집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 김태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2배로. 이다연의 눈이 커졌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휴게소 반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죠. 아빠, 저건 뭐예요? 이다연이 새로 생기는 큰 간판을 보며 물었어요. 경쟁업체가 생겼구나. 김태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오픈한 첫 주, 확연히 손님이 줄었어요.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 집은 24시간 운영에 메뉴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돼. 박선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김태수에게 이상 신호가 나타났어요. 요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벽에 기댔습니다. 아빠. 이다연이 급하게 달려갔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운 거야. 김태수가 손을 흔들었지만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박선희의 강요로 병원에 간 김태수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요. 당뇨가 상당히 진행됐네요. 혈당이 300을 넘어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수는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당뇨가 심해졌대. 이제 약도 먹어야 하고 음식도 조심해야 한대. 박선희와 이다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이다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3년 전 자신을 구해준 아빠가 아프다니.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요? 내가 뭔가 도와야 해. 이다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저녁 이다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가족회의 할 수 없을까요? 가족회의? 박선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도 이 집의 일원이잖아요.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이다연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이다연이 노트와 펜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해봐요. 이다연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13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첫째, 임대료 인상. 둘째, 경쟁업체로 인한 매출 감소. 셋째, 아빠 건강 문제. 이다연이 노트에 적으면서 말했어요. 김태수와 박선희는 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저 학교에서 SNS 마케팅에 대해 배웠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홍보하는 거요. 이다연이 말했어요. SNS가 뭐야? 김태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써요. 우리 분식집의 특별함을 알려야 해요. 30년 경력의 아빠 요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함. 이런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다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이다연은 스마트폰으로 지은이네 분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첫 게시물은 김태수가 라면 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경력 아빠의 특제 라면이라고 설명을 달았어요. 마침 학교에서 우리 동네 사업체 분석 과제가 나왔어요. 이다연은 자신의 집 분식집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경영 관련 책들을 빌려와 밤늦게 공부했어요. 이다연은 A4 용지 10장에 걸쳐 자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현재 상황 분석, 경쟁업체 분석, 차별화 방안, 마케팅 전략까지 꼼꼼히 적었죠.
우와, 정말 대단하다. 담당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이다연은 김태수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어요. 다른 곳에는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메뉴가 필요해요. 그럼 뭐가 좋을까? 치즈 불닭 떡볶이는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주말마다 김태수와 이다연은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했어요. 매운맛 조절, 치즈 양 조절, 토핑 추가 등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번엔 어때? 완벽해요. 이 맛이야. 이다연이 엄지를 척 들어 올렸어요. 새 메뉴 개발 과정을 SNS에 계속 올렸더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와, 진짜 가족이 함께 만드는구나. 저 아이 정말 똑똑하다. 꼭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SNS를 본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인스타 보고 왔어요. 치즈 불닭 떡볶이 주세요. 이다연이 직접 서빙하며 설명해 줬어요. 한 달 후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메뉴와 SNS 마케팅 효과였습니다. 오늘은 작년 같은 날보다 매출이 더 좋네. 박선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김태수가 가족들을 불렀어요. 다연아, 정말 고마워. 네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이다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김태수의 당뇨 관리도 가족이 함께 했어요. 박선희는 당뇨에 좋은 음식을 연구했고, 이다연은 아빠의 혈당을 체크하는 일을 도왔어요. 아빠, 오늘 혈당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우리 딸 덕분이야. 기존 단골 손님들도 가족의 노력을 알아줬어요. 요즘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딸이 정말 똑똑하네요. 장래가 촉망되는구나. 단골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프랜차이즈 분식점은 메뉴가 다양했지만 지은이네 분식은 정성과 가족의 따뜻함이 있었어요. 손님들도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맛있어. 정성이 느껴져. 위기를 겪으면서 이다연은 더욱 성숙해졌어요. 단순히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영에 참여하는 파트너가 된 거였죠. 다연이 의견은 어때?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김태수와 박선희는 이다연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3개월 후 매출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새로운 메뉴와 마케팅,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힘을 합쳤기 때문이었죠. 우리 해냈어. 이다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김태수가 말했어요. 다연아, 너 덕분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이다연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20살이 된 이다연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죠. 엄마, 아빠, 됐어요. 이다연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이다연이 합격 통지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딸. 박선희가 이다연을 꼭 안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외식업 경영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분식집을 더 크게 만드는 공부를 할 거예요. 이다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13살 때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은이네 분식은 많이 달라졌어요. SNS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식집이 되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2호점을 내야 할 때 같아.
김태수가 매출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5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과 늘어난 매출로 확장이 가능해진 거였죠. 그러게. 다연이 대학 들어가는 기념으로 어때? 박선희가 제안했어요. 저녁 식사 후 세 가족이 둘러앉아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2호점은 어디에 낼까? 김태수가 지도를 펼쳐놓고 물었어요. 서울 강남 지역은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요. 이다연이 의견을 냈어요. 2호점 오픈을 위해 김태수는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30년 경력으로 몸에 밴 레시피들을 정확히 문서화하는 것이었죠. 떡볶이 소스는 고춧가루 3큰술, 설탕 2큰술, 간장 1큰술. 김태수가 하나하나 정밀하게 계량하며 적었어요. 아빠 레시피만으로는 부족해요. 조리 과정도 영상으로 찍어두면 어떨까요? 이다연이 제안했어요. 영상? 네. 나중에 다른 지점 요리사들이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게요. 이다연은 스마트폰으로 김태수의 요리 과정을 세밀하게 촬영했어요. 불 조절, 재료 넣는 순서, 익히는 시간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이다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강남 2호점이 오픈했어요. 가족 모두가 현장에 나와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지은이네 분식 강남점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이다연의 대학 입학식 날이었어요. 김태수와 박선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이다연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희 딸이에요. 박선희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으며 이다연이 말했어요. 10년 전 휴게소에서 울고 있던 제가 이렇게 대학생이 됐네요. 우리도 믿기지 않아. 정말 자랑스러워. 김태수가 감격했어요. 이다연은 경영학과 수업에 특히 열심이었어요. 마케팅, 회계, 조직관리 모든 과목을 A+로 받았습니다. 실제 사업 경험이 있어서 이해가 빠르네요. 교수가 칭찬했어요. 방학 때마다 이다연은 가족과 함께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어요. 3호점, 4호점. 이렇게 늘려가면 어떨까요? 이다연이 그린 확장 계획도를 보여줬어요. 2호점이 성공하면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네 분식 가맹점을 내고 싶습니다. 전화가 자주 걸려왔죠. 프랜차이즈는 신중해야 해요. 우리 음식 품질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야죠. 이다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프랜차이즈 경영론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다연은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신입 직원은 본점에서 2주 교육, 그 다음 2호점에서 1주 실습, 꼼꼼한 교육 매뉴얼도 작성했죠. 박선희는 고객 서비스 부분을 맡았어요. 모든 지점에서 같은 친절함을 보여줘야 해요. 박선희가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했습니다. 미소는 우리 브랜드의 기본이에요. 충분한 검토 후 부산에 첫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기로 했어요. 가맹점주님, 우리 브랜드 철학을 잘 이해해 주세요. 이다연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어요. 부산 가맹점이 성공적으로 오픈했어요. 첫날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지은이네 분식을 부산에서도 지역 방송까지 취재를 왔어요. 지은이네 분식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쏠렸어요. 휴게소 분식집에서 시작해 프랜차이즈까지 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성공한 가족 기업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우리가 TV에 나간다고? 김태수가 당황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다연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본질을 잃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업에 집중해야 해요. 맞아.
다연이 말이 옳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천천히 착실하게 가자. 박선희도 동의했습니다. 이다연은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성실했어요. 학점은 4.3을 유지했고 방학 때마다 가족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배우니까 정말 좋아요. 이제 서울에 3호점을 내볼까? 김태수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이번엔 좀 더 고급스러운 매장으로 만들어봐요. 이다연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날 밤 지은이의 제사를 지내며 박선희가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다연이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고마워. 이다연도 함께 절했어요. 지은이 언니, 저도 정말 감사해요. 김태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지은이가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러게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요. 박선희가 이다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더 큰 꿈을 이뤄볼게요. 이다연이 다짐했어요. 전국의 지은이네 분식이 있게 만들 거예요. 21살 이다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8년 전 휴게소에서 울던 어린 소녀는 이제 당당한 청년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성장한 그녀에게는 더 큰 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치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25층에 위치한 지은이네 분식 본사 사무실에서 이다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24살에 졸업하고 3년이 지난 지금 27살이 된 그녀는 회사에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사무실이네. 김태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휴게소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50개 매장을 거느린 기업의 본사를 갖게 된 거였죠. 넓은 사무실에는 경영팀, 마케팅팀, 개발팀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다연의 책상에는 경영이사 이다연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다연이 명패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야겠어요. 이다연이 인사팀장에게 말했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더 많은 인재가 필요했거든요.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정성과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요. 경력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며칠 후 신입사원 면접이 진행됐어요. 이다연은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했습니다. 20명의 지원자가 왔어요.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다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면접자 중에 고아원 출신의 지원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다연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게 정말 대단해요. 이다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태수는 이제 메뉴 개발 이사가 되었어요. 전국 50개 매장의 모든 메뉴를 총괄했습니다. 신메뉴 개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가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논의했어요. 박선희는 고객만족 본부장이 되어 전국 매장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했어요. 고객의 미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박선희가 지점장 회의에서 강조했어요. 이다연이 전 직원 앞에서 회사의 경영 이념을 발표했어요. 우리 회사의 모토는 가족 같은 회사, 따뜻한 한 끼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의 정성, 손님을 대할 때의 진심, 동료를 생각하는 배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이사님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신입사원 한 명이 말했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다연은 회사가 안정화되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은이 장학회를 만들어서 고아원 아이들을 도우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지은이도 좋아할 거야. 김태수가 찬성했어요.
이다연은 직접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언니가 도와줄게. 이다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회사가 유명해지면서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버려진 아이에서 CEO까지 기적의 성공담. 신문사에서 보낸 기사 제목이었어요. 이다연은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김태수, 박선희 부모님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거든요. 15년 전 휴게소에서 버려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꿈을 갖게 됐죠. 이다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지금의 성공도 혼자 이룬 게 아니에요. 가족, 동료들과 함께 만든 결과예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와주세요. PD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감사하지만 아직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다연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고 더 성장해야 해요. 언론 노출보다는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다연이가 현명하게 판단하는구나. 박선희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유명세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해. 김태수도 딸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마침내 전국의 50개 매장을 달성했어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지은이네 분식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50개점 달성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줬어요. 15년 전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에요. 이다연이 촛불을 끄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 딸. 김태수가 눈물을 훔쳤어요. 성공한 만큼 이다연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늘렸어요. 육아휴직 확대,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강화. 인사팀장이 새로운 복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소중히 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이다연이 임원회의에서 말했어요. 면접에서 뽑힌 고아원 출신 직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고마워했어요. 이다연은 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성장해 나가요.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네 분식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공헌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상을 주기도 했어요. 이제 해외 진출도 생각해 볼까요? 마케팅 팀장이 제안했어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 국내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자. 이다연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주말에 이다연은 여전히 휴게소 본점에 갔어요. 15년 전 버려졌던 그곳에서 시작된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벤치에 앉아 회상에 잠겼어요.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 이다연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김태수와 박선희가 이다연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15년 전 그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27세가 된 이다연은 이제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어요. 전국 50개 매장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10월의 쌀쌀한 아침, 지은이네 분식 본사 회의실에서 신입사원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다연은 인사 담당 이사로서 면접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팀 신입사원을 뽑는 날이었죠.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이다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28살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다연이 고개를 들어 지원자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예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이다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예린도 이다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1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죠. 서예린 씨? 이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17년 전 미국으로 떠날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예린은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지만 손톱은 깎아먹은 듯 짧았어요. 이다연이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다시 봤어요.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중퇴, 한국 복귀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서빙, 콜센터 상담원. 화려했을 거라 예상했던 이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다연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건방진 톤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다연의 머릿속에 17년 전 기억이 스쳐갔어요. 새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며 자신을 무시하던 예린의 모습,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초라한 예린의 모습. 이력이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다른 면접관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미국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언어 장벽도 있고 적응도 어려워서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다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동정,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가족의 딸이 이제 자신 앞에서 구직을 하고 있다니.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다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린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혼자 남은 이다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이다연은 부모님께 털어놨어요. 오늘 예린이가 우리 회사 면접을 보러 왔어요. 김태수와 박선희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습니다. 예린이가 이모 딸? 박선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생겼던?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초라해졌어요. 미국 생활이 쉽지 않았나 봐요. 다연아, 힘들겠지만 용서와 이해는 다른 거란다. 박선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도 어린 시절 부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라. 충분히 생각해봐. 김태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이다연은 인사팀에 예린의 배경을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부모 이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아르바이트 전전. 일주일이 지나고 채용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다른 지원자들 중에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다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예린 씨를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이다연이 인사팀에 말했어요. 3개월 동안 성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죠. 합격하셨습니다. 내일 출근해 주세요. 이다연이 직접 전화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예린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예린이 회사에 출근했어요. 이다연은 사무실에서 예린이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봤습니다. 17년의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점심시간 후 이다연이 예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예린은 조용히 앉았어요. 기억하죠? 17년 전 휴게소. 이다연이 직접적으로 꺼냈어요.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그때 일을.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아빠는 사업에 실패하고 엄마 아빠는 이혼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예린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영어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매일 울었어요. 아빠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웠고 결국 이혼했죠. 예린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그때 다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예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 일이지만 정말 미안해요. 예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다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과는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직장 동료예요. 이다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에서는 서예린 사원으로만 대하겠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넣지 않을 테니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린이 나가고 난 후 이다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7년 만의 재회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혼란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린이 회사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항상 정중했고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예린 씨 정말 성실하네요. 동료들이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다연은 멀리서 예린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17년 전의 건방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있었어요. 변했구나. 이다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예린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병원에 갈게요. 전화를 끄는 예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다연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리셨대. 예린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다연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신을 버린 이모가 아프다는 소식?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까요?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다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실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17년 전의 상처, 그리고 지금의 상황.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쌍한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다연은 김태수와 박선희에게 털어놨어요. 이모가 암에 걸렸대요. 부모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연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박선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란다. 미움을 계속 안고 살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 김태수가 덧붙였어요. 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할 때 하는 거야.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다연은 결정을 내렸어요. 예린 씨,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나요? 점심시간에 예린을 불렀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병원비 얼마나 필요해요? 이다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예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예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죄송해요. 회사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병원비를 도와드리겠어요. 이다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요? 용서는 못해도 도울 수는 있어요. 이다연이 말했어요. 이건 이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예요. 예린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아픈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다연은 예린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17년 만에 이모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함께 가실 거예요? 예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다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예린이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날 일을요. 매일 다연이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다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7년 만에 만나는 이모.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요. 예린이 병실 문을 가리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침대에 누워있는 이모를 봤어요. 17년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하고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연이? 이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다연을 봤어요. 다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7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미국에서 실패하고 가정이 망가지면서 깨달았어.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다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용서는 못해도 도울 수는 있어요.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이다연이 말했어요. 이모와 예린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이모가 손을 저었어요. 받으세요. 이건 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일이에요. 그 후 몇 주 동안 예린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이다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이다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은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어요. 예린 씨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이다연이 칭찬했어요. 감사해요. 열심히 했어요. 예린이 수줍게 웃었어요. 이다연은 예린에게 업무를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마케팅은 단순히 판매가 아니에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네, 잘 배우겠어요.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동료는 될 수 있어요. 이다연이 어느 날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요.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지은이네 분식 창립 10주년 기념식 날이 왔어요. 대형 호텔 연회장에 임직원들과 가맹점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김태수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지은이네 분식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김태수, 박선희 부모님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어요. 무대에 김태수와 박선희가 올라갔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다연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17년 전 휴게소에서 버려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김태수, 박선희 부모님, 그리고 함께 이 꿈을 이뤄낸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려요. 김태수, 박선희, 이다연이 무대 위에 나란히 섰어요. 조명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객석에서 예린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녀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예린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무대 위에서 이다연은 17년 전을 떠올렸어요. 울고 있던 10살 소녀, 따뜻하게 다가와준 김태수와 박선희.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휴게소에 있는 지은이네 분식 1호점. 지금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지은이네 분식 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다연은 1호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혼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이다연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따뜻한 한 끼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다연이 아이에게 라면을 사주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 이다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는 김태수가 TV를 보고 있었고 박선희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다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우리 딸 고생했어. 차 마실래? 박선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김태수는 이다연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박선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다연이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그래. 김태수와 박선희가 동시에 답했어요. 17년 전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버려진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단단해진 이 작은 가족처럼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기적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